자, 오늘 주제 1억만 모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1억이라는 돈을 모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바뀔까요?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이 바뀌진 않지. 아니 심지어 5억이 있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 1억이 있을 때랑 통장에 100원이 있을 때랑 당연히 다르지. 그 기분과 마음가짐은 다르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1억이 모아졌다고 해서 달라질 건 딱히 없어. 물론 뭐 1억으로 주식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지 내 목표가 통장에 1억만을 갖고 있고 싶다. 그러니까 그 1억이라는 가치보다는 0에서 1억까지 가는 그 과정. 내가 조금 전략하고 아끼고 모으고 뭐야 또 거기서 인내, 기다림. 그러면서 지금 내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좀 더 뛰어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 내 소득을 더 올려야겠다. 지출을 아껴야겠다. 그런 것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1억까지 가는 첫 번째 성과.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내 계좌에 지금 1억이 있다 해서 삶이 달라지진 않더라고. 아무래도 이제 돈을 내가 어떻게 모으겠다는 계획이 치밀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내가 뭘 해야 돼? 실행을 하는 거지. 전략을 하는 것도 실행이고 절제를 하는 것도 실행이고 매주 매달 모아야 될 절대적인 절대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만들기까지의 그 고된 노력. 왜냐? 잘 벌어서 다 쓰는 게 제일 쉬워. 벌어서 쓰는 거는 부족해 애들. 근데 많이 벌어도 이거를 아끼고 전략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하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다. 허세,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 매번 누리고 다 소비를 하고 매번 좋은 데 놀러 가고 그러면은 그게 소중할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찰나의 순간들은 그 사람이 진짜 그 정도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 빚을 냈을 수도 있고 그 이면은 모르잖아. 그런 말도 있더라. 지금 해야지만 한다. 나중에 늙어서 못한다. 의미가 없다. 그 논리도 인정은 해. 근데 뭐가 우선순위냐는 거지. 지금 내가 좀 아끼고 전략해서 1차 목표로 세운 1억까지 모으는 게 목표냐? 지금 호캉스 가고 두바이 가고 놀러 가지 말라, 소비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기 안에서 좀 줄이고 전략해서 지금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내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지. 본인은 첫 번째 목표는 예를 들어서 1억을 모으는 거야. 각자 상황이 다르겠지. 명백한 사실은 누구나 다 그런 상황에 딱 대면하게 되면 빡세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안에서 내가 또 경험하고 느끼는 스텝 바이 스텝들이 나는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을 하는 거지. 능력도 안 되는데 자기 주재비도 안 되는데 다 쓰고 여유 있는 척 했다가는 결국엔 무슨 꼬라지가 나냐면 배짱이 꼬라지가 나는 거야. 누구나 사계절이 다 윤택하거나 여유롭지 않아. 비즈니스든 정규직이든.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라도 내가 지출이 많은 달이 있을 수 있고 이번 달에 막 상여금 안 나올 수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또 어때? 잘 되다가 경기 타면 또 절반으로 깎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유 있을 때는 힘들 때를 대비하는 게 지혜고 또 힘들 때 내가 아끼는 그 마음가짐 나오는 그런 에너지는 평소에 절약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절약해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윤꽃대 하면서 강조하는 건 그거야. 평소에 사는 습관, 태도, 마인드가 그 사람이 앞으로 무언가를 결심하고 이뤄가고자 할 때 굉장히 큰 디딤돌, 초석이 되는 건데 평소에 뭐 개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버는 거 다 쓰고 마이너스 통장 막다 보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언제 주시려나 지방에 저 땅을 아직도 장수하시네? 막 이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현실이야. 요즘 사람들의 아주 큰 문제가 이 쾌락이거든. 도파민 분비에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가지 원리가 있어. 보통 막 단 거 먹고 매운 거 먹으면은 맛있잖아.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확 분비되잖아. 그런 건 아주 단기적인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이롭지 않은 도파민이야. 쇼츠 보고 막 쇼츠에 매몰돼가지고 쇼츠 막 보고 하잖아. 그런 건 이제 아주 단기적인 기억. 장기적인 기억과 나의 어떤 신체 활동에는 전혀 득이 안 되는. 이 소비도 마찬가지야. 지가 벌어보고 모아보고 고생도 해보고 그래서 모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쓸 수 있을까? 그 자기계발서에 그런 거 보잖아.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줬다. 나 그런 거 공감해. 고생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근데 그 되도 않는 보상을 막 카드빚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그냥 아무 때나 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치, 부러움,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쓰다 보면 그런 어떤 소비 만족, 쾌락은 이로운 도파민이 아닌 거지. 그 박탈감을 왜 느끼는 줄 알아? 그거를 갖기도 힘들고 보는 게 열받는 거야. 그냥 부럽다고 그래야 되나? 그 박탈감을 거기서 왜 느끼냐 이거지. 그 사람의 현 상황을 알지도 못한 채 이건 매번 뭐 보험한다는 놈이 자동차 영업한다는 놈이 맨날 막 롤렉스 차고 막 갑자기 차가 바뀌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실체는 어떨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만 그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해서 나 자신을 탓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거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한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지.
반대로 얘기해보면은 좀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내가 걸어온 길들이 확실하다면 그런 거에 갈대처럼 흔들릴 이유가 있을까?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정석대로 열심히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들이 진짜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퍼지고 전달되어야 되는데 약간 역효과? 화려함 속에 박탈감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 느끼는 활동들이 나는 좀 아쉽지. 인격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의 주제가 돈이지만 이 돈 이꼬로 나는 인내라고 보거든. 내가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시간만큼 가까워지는 거잖아. 내가 오늘 5만 원을 벌었어, 20만 원을 벌었어. 그럼 그 20만 원만큼 1억 원에 가까워지잖아.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못 기다린다는 거야. 근데 돈을 모으는 것도 결국에는 잘 모았어. 5천만 원까지 모았어. 근데 그 중간에 그거를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지. 유럽 여행 가야 되고 사고 싶었던 가방 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완주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거를 쭉 완주하는 태도적인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 힘들다는 거야. 그럼 그걸 이룬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그걸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에 성취감, 보람, 내가 해냈다는 어떤 자아의 성장이 남다르지. 어떤 일을 하건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돈을 모아야겠다 생각하면은 보통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1억을 빨리 모으는 방법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그 시드머니는 확실하게 어디야? 은행에 그냥 차곡차곡. 근데 문제는 뭐야? 코인에 막 물 타고 작전주 들어가고 해서 어떻게 돼? 다 말아먹는 거야. 그래서 가장 안전해야 될 돈은 시드머니다. 리스크 없게. 그래서 좀 관련된 정보 은행 같은 데서 이 적금 이율이 뭔지 그런 거 좀 서치해서 내 기본 소득 그런 것들을 배분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너무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이어가면은 그거를 알아보고 실행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여러 가지 습관들이 개설이 될 거야. 절약도 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여러 가지 지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두 번째는 돈을 모으려면은 지출을 아끼는 게 첫 번째긴 맞아. 근데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소득을 올려야 돼. 근데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 이런 거 좀 한심하더라고. 본인이 공무원이고 막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데 갑자기 막 24시간 막 카페 열고 세탁방 돌리고 이런 걸 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잘 되는 경우를 난 거의 못 봤어. 뭐 나중에 이 카페가 잘 되면 4-5개 운영하면서 이 공무원을 제가 접을게요. 그거 되도 않는 소리고 하나에 집중을 해서 본인 직장에서 급여가 오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내 업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몸값을 올리는 거. 두 번째, 내가 여기서 지금 맥스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짜투리 시간에 장기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배양하라는 거지. 그 인큐베이팅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익이 올라간다면 그게 진정한 가치지.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건 내 돈이 안 들잖아. 학습하고 노력하고 또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인내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때의 공부가 훨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 왜?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거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비 자체를 뭐냐면 다 써. 그러니까 주제비를 몰라. 뭐 골프 제일 비싼 거 작품 사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리고 그런 집 보면 가계부를 안 써. 상담일지 쓰잖아. 가계부 무조건 써야 된다. 놓고 보면은 내가 이거를 이번 달에 좀 몇 프로 줄여야겠다가 생각이 돼. 근데 번대로 다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휴가철 뭐 명절 때 되면 마이너스 나는 거야. 그 통장에 예금돼 있는 돈이 쓸 돈이거든. 이게 그 안목이 다른 거야. 이 돈을 빨리 어디로 빼야 돼? 중장기 목적 자금으로 빼는 거야. 그게 이제 돈의 순환인데 누군가는 거기서 나중에 나오는 이자나 배당으로 생활을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마통 맡기기 힘든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스스로 이걸 고민을 해보세요. 나의 몸값을 높이는 방법, 내가 하는 일에서 인정을 받는 방법, 수입을 올려라. 이 기준에 단지 돈만 보지 말고 진짜 내가 어떻게 더 인정을 받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지. 그러니까 솔직히 내 얘기를 해줄게. 나는 사업 소득으로도 굉장히 많이 벌어봤고 재테크를 하면서도 나름 벌어왔는데 요즘에 경기도 너무 어렵고 돈과 재테크 혹은 주식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너무 깊은데 문제는 내가 어떤 소스를 얻어서 이걸 사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을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했으며 적당히 차트도 볼 줄 알고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나 탐구가 필요하다는 거지. 어떻게 이거 좋대 그러면 그거는 알아보지도 못해. 그 사람의 수준에서 경험과 체험이 좋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소비를 많이 함으로써 경제를 느낀다. 나는 그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약간 이상주의적인 판단이라 봐. 왜냐면 오히려 내가 다른 솔루션을 주고 싶어. 편의점 알바를 한다거나 상하사 택배를 하면서 돈의 소중함을 알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함이 나오거든. 그리고 나서 환산 가치를 따져보는 거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번 돈을 과연 지금 내가 유럽 가서 쓸 수 있는지, 일본에 온천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지. 일단 그냥 대하에다 뜨거운 물 받고 갈 담그는겨. 그러면서 좀 이렇게 아둥바둥
정도 살면서 해야지 아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서 뭐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말한 걸 경험을 못 해봤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돈을 벌면서 올라오신 분들은 자기 자산을 모아도 처음에 못 써. 아까워서 못 쓴다고. 더 전략하고. 구멍이 많은데 그 물 항아리에 물이 차겠습니까? 안 차. 그럼 나는 제대로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 구멍이 겁나 많은 사람인가? 그거는 본인이 잘 알지 않을까? 일단 구멍부터 잘 메꾸고 구멍 없는 항아리를 만들어야겠다. 난 똑같지. 뭘 하더라도 그 일에서 인정받는 사람. 다만 모두가 다 최고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노력을 하라. 처절하지만 치열하지만 멋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는 거지. 더 나아가서 미래에 더 여유롭고 풍족하고 잘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자아를 더 멋지게 실현하고 싶다면 내가 정체되거나 멈춰있지 않기를 바라는 하루하루의 치열한 몸부림 속에서 더 단단한 편안한 내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아주 선순환 과정 속에서 1억도 모아지고 2억도 모아지고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단지 돈만 벌고 싶어. 근데 머리에 든 게 없어. 안 돼. 본인의 내적 성장과 더불어서 돈의 가치도 알아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만 한다. 우리 윤권대 보시는 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뭔가 확신이 없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카더라 통신, 이 사람은 이렇게 됐다. 근데 본인들만의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서 제대로 된 시스템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지만 진짜 혼을 넣어서라도 할 수 있는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다. 아직도 팬심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 저는 뭐 강연료 받지도 않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화 시키고 싶은 것도 없어요. 절박하신 분, 성장하고 싶으신 분, 돈 벌고 싶으신 분들 우리 넘사역 본부에서 진짜 이 사관학교 시스템에서 소수정예로 성장시켜 드립니다. 이건 팩트니까 좀 믿으시고 제발 그런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